안녕하세요. 일겸체 영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환율의 가장 큰 원인이 파월 의장이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역대 이래로 6개월 만에 3% 이상의 이자율을 올린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이 단기간에. 그래서 올해 뭐 4.26%까지 올리고 내년에 4.6%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플레를 잡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192개 국가입니다. 거기에 약 85개국이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상원은 주로 보통 이제 귀족 정치라고 하는데, 미국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해 하원은 평민들이 선출한 의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원보다는 하원이 갖고 있는 권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하원보다는 상원이 갖고 있는 권력이 훨씬 더 중합니다. 그 이유는 1774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대립회의가 열렸을 때 이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각기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버지니아라든지, 또 거기에 비해서 인구가 가장 적었던 델라웨이주라든지, 이런 주들이 논란의 쟁점이 된 게 뭐였냐. 인구가 많은 주는 그만큼 대표자를 많이 뽑아야 되고, 인구가 적은 주는 그만큼 대표자를 적게 뽑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은, 사실상 주를 대표하는 그 권한이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만한 권한을 갖냐? 그게 아니거든요. 의원의 정적수가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많은 주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그만큼 모병하는 숫자도 그 주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차등적인 부분을 해소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게 오늘날 미국은 양원제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435명을 뽑습니다. 법적으로 딱 인원을 정해버렸어요. 1929년 이후부터는. 1929년 이전에는 인구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원 수가 줄어들었다, 뭐 같았다, 이런 경향들이 있었지만 1929년 이후부터는 정확히 435명을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그건 상원은 몇 명 뽑느냐? 상원은 각 주에서 동등하게, 주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한 주에서 2명씩을 뽑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마다 크기와 인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그 대표자 수가 인구 비례에서 뽑아져 버린다면 그 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하원보다는 상원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6년과 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중간세대라는 제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상원은 6년이지만은 이 6년을 1차, 2차, 3차로 해서 33석, 33석, 34석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원 선거 때 동시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상원을 하원이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또한 한국처럼
한 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모든 입법기관의 헌법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분할구조식으로 나눠놓은 게 된 것입니다. 상원은 6년제이고요. 하원은 2년제입니다. 상원이 주로 하는 역할은 거시경제라든지 국가의 정책 위반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상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원은 국민의 인권, 자유, 평등,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세법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위 공무원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도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바로 하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의원이 거의 비슷한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이 어떤 법안을 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상하 양원 제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제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4년씩 2번 연임을 하고 물러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례에 따라서 쭉 해오다가 시어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3번째 시도를 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조카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의 4번째 당선이 되자마자 뇌일요로 죽게 되죠. 그 이후로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나라도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헌법이란 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을 4년씩 연임 인상을 못하게끔 막게 되죠.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보면요, 결국에 국민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제도를 보고 이게 간선제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선제도가 맞습니다. 근데 맞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 나라는 간접선거 제도도 아니고 직선제도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없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의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국민이 만약에 우둔하다면 현명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 집단들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바로 대의원이란 제도입니다. 국민을 못 믿어서.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그러면 거기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대의원 숫자를 뽑아요. 근데 대의원 숫자를 몇 명 뽑느냐? 자, 하원 의원이 435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은 각주에서 2명씩을 뽑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니까 100명이죠. 그럼 535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느 주에도 속해지 않는 이 나라의 정치 행정의 수도인 바로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DC 68만의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을 3명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 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의 3사람의 대변인을 합쳐서 대의원 숫자를 538명을 뽑습니다. 50% 이상인 이 대의원 숫자가 270석 이상만 확보를 해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 말은 고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선거에서 이겨도 결국은 대의원 숫자가 많은 대도시의 18개의 도시에서만 이겨버리면 나머지 다 져도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대 대통령이 존 퀸시 아담스, 미국 최초로 부자간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존 아담스 2대 대통령과 존 퀸시 아담스 6대 대통령. 이 사람들도 이 존 퀸시 아담스가 6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민투표에서 7대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이 앞섰지만은 대의원 선거에서 져서 바로 존 퀸시 아담스가 대통령 자리를 받게 됐습니다. 엘고하고 부시하고 붙었을 때도 부시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힐러리가 국민투표에서 10만 표가 좀 넘는 투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못 해먹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대의원 제도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승자 독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11월 8일 중간선거의 이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상원원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게 된다면 전체 상원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인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모든 정책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